네, 경찰 행정학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경찰 인사, 예산이 좀 요약되어 있어요. 사실은 인사제도, 예산에 관한 것, 이건 사실은 최강권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경찰 행정학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찰학 시간에 이 일부분이 또 많이 상당 부분 겹쳐 있어요. 그래서 경찰행정학을 잘 공부하신다면 경찰학 분야의 경찰행정학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리더십이랄지, 동기부여랄지, 조직의 의사결정, 이런 조직론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셨고, 이번에는 경찰 인사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 인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 공무원제. 이게 뭘까요? 평생에 걸쳐서 근무하는 거죠. 여러분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경찰이 되시면 60살 퇴직할 때까지 30년 동안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완전히 평생의 직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메리트 때문에 경찰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직업 공무원제 평생에 걸쳐서 한 직업에 근무하게 되면 능력이 1, 2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발전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그런 능력에 걸맞는 청렴성이라든지 공평성이라든지 자기 업무에 대한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되죠? 예. 국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경찰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순서로 인사행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쉬면서 나갈 거고요. 여러분 교재 361페이지 경찰 인사관리의 기본 이념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저를 꼭 물어봐요. 여러분 실적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역관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설명을 듣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적주의라는 것은 승진이나 업무의 배분을 자격이나 능력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상당히 공평할 것 같죠. 그런데 잠시만요. 역관제라는 것은요. 정치성이나 능력, 돈 우리 좀 안 좋아하죠. 문벌, 뻘이겠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정실주의. 역관주의는 어느 당에 우리 민주당이요, 민주당. 어? 그리고 뭐예요? 정의당이면 정의당.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 정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위주로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가 조장되겠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까요? 당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무책임합니다. 파킨슨의 법칙이 있어요. 공무원은 사실은 적당한 수준. 파킨슨 사람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죠. 이에 반해서 실적주의는 이런 역관제의 폐해가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횡행하다 보니까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할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펜들턴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펜들턴법의 내용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죠. 능력과 자격에 의해서 자리를 주죠. 성과에 의해서 승진시켜주죠. 또 너무 이게 정당의 눈치만 보다 보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야. 이건 정치가요.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합니다. 또 정치적 독립을 하려고 하면 신분이 일단 보장돼요. 특히 경찰청장이 최근에 걸쳐서 임기 2년이 보장됐고요. 그전엔 2년이 보장이 안 됐어요. 이런 것처럼 신분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주의가 좋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책 위반자. 누구예요? 누굴까요? 우리 경찰로 말하면 경찰청장.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겠죠. 이념이 다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행정적 입장에서 볼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일치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정책의 안정적 수립 집행, 이런 것에서, 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에, 우리 대통령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게 적극적인 인사행정. 이건 뭐냐? 실적주의에다가 역관절을 일부 가미해요. 행정 분야에서는 실적주의가 철저히 적용되지만 위로 갈수록 뭐예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용되는 거. 이게 실적주의 중에 적극적 인사행정입니다. 그럼 이 정도 설명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과연 내가 청장이 됐을 때, 경찰서장이 됐을 때 실적주의로 운영을 하고 싶으세요? 역관주의로 운영하고 싶으세요? 사실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역관제가 편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역관제는 나한테 충성심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기준만 작용해요. 물론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야겠죠. 청렴성도 기본 있어야 되지만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주로 현대에 와서는 이 두 가지를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원권과 실적주의.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다? 적극적 인사행정이다.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정당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역관죄,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행정, 펜델턴법, 새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네, 여러분 교재 366페이지. 직업공무원제. 경찰은 직업공무원제일까요? 평생을 일하죠.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라고 합니다. 이 직업공무원제라는 건 뭐냐? 어떤 유능한 인재가 한번 들어와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평생을 근무하는 겁니다. 평생. 네, 우리 직업공무원제의 한번 영상 하나 보시면서 어떤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 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곳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한몸을 던졌던 수많은 임시정부 경찰이 함께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90여 명의 임시정부 경찰들은 임시정부 초기 사실상 유일한 실행 조직으로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일제의 밀정을 방지하는 임무를 통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심장부로서 항일투쟁을 이끌어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자결했던 경무국 나석주 의사, 13년간 옥고 끝에 광복 전날 살해된 청년투사 의경대원 유상근 의사, 그리고 장덕진, 유진만, 이덕주 의사 등 많은 임시정부 경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과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경찰 정신의 뿌리입니다. 광복 이후 많은 이들이 경찰에 투신하였고 그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출신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비 검속자 처형명령을 거부하였던 문형순 성산포 서장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국민부 중앙호위 대장이었고 광복군 장교 출신 장동식 치안국장,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 옥고를 치렀던 최철용 경무관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치안을 위해 경찰이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인 안맥결 서울여자경찰서장은 임시정부 군자금을 모으는 비밀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만삭의 몸으로 옥고를 치른 열혈 독립투사였고 임시정부 의정원 대의원이었던 양한나 수도여자경찰서장과 3.1운동에 앞장섰던 이양전, 전창신 여자경찰서장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경찰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최초의 전사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 경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명의 경찰들이 조국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부상당하였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으로 뜨거웠던 1980년 5월, 시민을 향해 발포할 수 없다며 발포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던 안병하 전남경찰국장, 시민과의 유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총기를 섬으로 이동시킨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의로운 시민 곁에는 의로운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광복 후 혼란한 상황에서도 민주경찰을 당부하였던 백범 김구, 그가 말한 문화의 힘과 상식은 인권경찰을, 애국안민은 민생경찰의 정신입니다. 백범이 우리 경찰에게 남긴 당부에서 민주, 인권, 민생경찰의 정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중한 가치를 놓지 않았던 숭고한 경찰 정신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집니다. 황골 탈퇴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언제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민주, 인권, 민생경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스마트 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절차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공감받는 치안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옳은 길을 걸어왔던 선배들의 경찰 정신을 계승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네, 영상 보셨고요. 경찰 역사를 좀 보시면서 마지막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차적 정의, 그리고 민주, 인권 이런 개념이 있는 그런 경찰이 채용되어서 경찰로 근무를 하면서 뭐예요? 평생을 통해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의 한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배급제라는 건 조직 내에서 이런 피라미드 조직에서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예요. 외부에서 채용하기보다는 개방형이라기보다는 폐쇄형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주로 하는 그런 동양적인 그런 사고방식인데 직업공무원제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주 여기 유능한 인재가 들어오죠. 유능한 인재가 들어와야 평생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맞는 보수와 연금이 적정해야 돼요. 그리고 승진 제도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아까 조금 보셨지만 공무원이 계속해서 능력이 개발돼야 돼요. 그리고 신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직업 공무원제의 어떤 흐름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공무원제가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요즘 점점 이 개방형 시스템이 많이 실적주의가 들어오면서 직업 공무원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공직은 가장 직업 공무원제가 살아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이 경찰에서는 직업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위직으로 가면 많은 인사청탁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승진제도가 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결함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계급에서 하는 일이 틀린 거예요. 어느 부서는 편하고 어떤 부서는 수당도 많고 좀 불합리하더라는 거예요. 보수제도가. 그리고 훈련이 어떤 개인의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미비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관좀 민비의 사상이 있어서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권력을 없애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가 경찰에서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총경, 경정부터 있죠. 경정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경과제. 아직 전문가로서 한 분야에 오래 머무르는 이런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예, 승진 잘 되는 부서, 예, 또 여기저기 막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경과제가 미성숙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조금 더 한 4번하고 5번 정도 하고 4번 정도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를 택해서 경찰에 들어왔어요. 뭐예요? 사회는 계속 발전하죠. 고급진 기술들이 막 들어옵니다. 범죄자들은 기동력과 뭐 인터넷 기술과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겸비했어요. 근데 아직 경찰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겠어요?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능력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찰의 능력 발전 한번 보실까요? 영상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뭐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능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수사요, 수사. 경찰 인재개발. 그리고 여러분이 승진하실 때마다 중앙경찰학교나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훈련과 직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경찰 되시면 뭐 사격이랄지 여러 가지 외국어 교육이랄지 수사 교육이랄지 보안 교육이랄지 정보 교육 각종의 직무 교육이 있어요. 뭐 6개월 단위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경과를 마련합니다. 이 이유는 행정의 전문 그리고 법학이나 행정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응용 지식을 좀 높이는 거죠. 그리고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이런 외부 환경에도 적응하기 위해서는 능력 발전이 필요하다. 여러분 대학 교육으로 끝나지 않아요. 채용 시험 붙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학습의 자기를 단련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397페이지고요. 조금 쉬셨다가 공무원 정치 활동 이야기하고 예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